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 박스 보시면 알겠지만 언박싱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언박싱이에요. 제가 보통 이제 큐브를 구매할 때 대부분 이제 알리죠. 대부분은 알리에서 사니까. 그래서 해외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국내 사이트에 있는 특수 큐브들 한번 제가 좀 대량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좀 맘먹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이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걸 구매한 이유가 이 국내에서 아무래도 구매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특수 큐브 좀 많은 분들께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인데, 정작 맨날 해외 사이트에서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매한 큐브들이 비록 발매된 지 굉장히 오래되고 이미 사실 해법도 이미 영상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큐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의 사이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큐브들인데, 제가 그래도 해법 영상 하나 남겨놓으면 그래도 국내에서 이거 선택하실 때 해법 영상 있고 없고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다 언박싱을 해볼게요. 네, 저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큐브를 잘 몰라요. 저도 큐브 이름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구매했던 목록을 하나씩 열면서 확인해보면서 또 큐브 이름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 다 검색해 본 건 아니지만 해법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대부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요 큐브군요. 첫 번째 큐브는 요 큐브입니다. 제가 이름이 뭐더라? 물고기 자리 큐브라고 되어 있네요. 랄란 큐브고 물고기 자리 큐브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약간 뭐랄까, 비대칭적인 거는 별로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나 있으니까 구매를 해봤고, 이거 약간 느낌이 그런 비슷하네. 안드로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회전이 아마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섞이는 큐브 같고, 안드로메다가 3 곱하기 3 곱하기 3 운용이었거든요. 그럼 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에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뭉쳐 있잖아요. 이게 묶여 있다 보니까 밴디징이 되는 느낌일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신에 이게 비대칭적이긴 하지만 조각들은 되게 뭐랄까 대칭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 3개의 뭉탱이가 있긴 한데, 이게 333이었으면 이것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R 프라임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가 밴디징이 돼 있어 이게 안 되네요.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트위스트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가 잘려가지고 여기가 이제 묶여 있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고, 회전력이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막상 그렇게 많이 안 섞이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슬랫제머. 이것도 안 되네요. 슬랫제머도. 여기서도 이게 뭉쳐 있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묶여 있네요. 밴디징도 돼 있고, 거기다 비대칭에다가 모양 변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 3개대로 당연히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왕창 섞어 놓으면은 되게 뭔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밴디징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금 안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려야 되는데, 잘려야 오히려 좀 해법적으로도 더 재미있을 텐데, 오히려 너무 밴디징이 많이 돼 있으면은 재미가 반감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큐브입니다. 이름이 왜 물고기 자리일까요? 이게 이 콘으로 자르고 싶은데 어떻게 자르죠? 이 콘으로 어떻게 자를까요? 여기서는 뭐 할 수 없고, 돌아가면 이게 이런데 여기서도 이게 또 걸리네요. 이것도 여기서도 안 되고, 참 뭔가 제약이 많은 그런 큐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섞어보고 풀어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일 마지막 순서로 만져보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첫 번째 큐브예요. 물고기 자리 큐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막 하고 있어요. 이거 그거 같네요. 이게 뭐더라? 러브 오브 버터플라이였나? 버터플라이 큐브? 약간 그런 거 같은 거 같아요.
보자. 네, 맞는 것 같아요. 나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나비의 사랑, 러브 버터플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큐브는 봤을 때 맨 처음 이 존재는 옛날부터 알았었는데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구매하고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작은 하진 않았던 큐브인데, 일단 엣지 터닝이 기본인가 봅니다. 엣지 터닝이 기본인 것 같고, 엣지 터닝이 된다는 건 당연히 점블링도 되겠죠. 네, 여기 점블링도 당연히 될 것이고, 여기가, 여기서는 이렇게는 안 잘리네요, 또. 여기가 지금 이 엣지 조각 때문에 잘리지가 않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점블링은 넘어가는 점블링은 뭐 당연히 이렇게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 코너 터닝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코너 터닝이 되면서 간이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엣지들이, 원래 이제 엣지 터닝 큐브는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섞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잠시만요. 이것저것 만져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엣지 조각이, 그렇죠. 이렇게 엣지 조각 같은 게 3사이클이 도네요. 그렇죠. 이렇게 엣지 조각도 3사이클이 돌고, 뭐 내부 꽃잎이야 뭐 엣지 터닝으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원래대로 돌릴까요? 자, 이거 되게 뭔가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얘는 어떻게 잘리죠? 얘는 그렇죠. 얘는 더블 점블링 만약 했다면, 그렇죠. 여기서 얼마든지 잘릴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얘가 이거 얼마든지 이렇게 잘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엣지 터닝 큐브들을 맨날 만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 만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한참을 또 고민을 해야 돼요. 한참 고민을 하고, 또 옛날에 이제 찍어놨던 영상도 확인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약간 스코플은 아니죠. 느낌은, 그러니까 코너 터닝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약간 여기가 터닝이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나면서, 최근에 했던 큐브 중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면도 있는데, 뭐죠? 코너 헬리콥터. 네, 코너 헬리콥터. 코너 헬리콥터 느낌도 그거랑은 또 많이 느낌이 비슷하고, 그죠? 그런데 또 차이점이, 코너 헬리콥터는 센터를 먼저 맞추고, 센터를 맞춘다 한다. 이거는 이제 면회전이 일단 없으니까 이제 그런 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코너 헬리콥터보다는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으려나요? 이 두 개는 분리가 될까요? 이 두 개는 이제 분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죠? 얘는 이게 돌리더라도 이거는 분해가, 왜냐면 코너 터닝이 없고 페이스 터닝이 없다 보니까 이 코너가 중심이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코너들은 다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겠네요. 얘네들은 다 제자리에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얘를 맞추고, 얘는 뭐 아까 더블 점블링을 이용하거나 그냥 더블 점블링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더블 점블링을 이용하게 되면은 얘를 맞출 수가 있었고, 그냥 엣지 터닝만 하더라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를 다 페어링을 한 다음에, 페어링을 하고 엣지를 맞추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이 꽃잎들을, 페어링한 꽃잎들을 맞춘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색다른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엣지 터닝 큐브에서는 얘만 있지만 얘가 분리가 안 되니까 얘가 또 이제 분리가 되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은 이 뭐였죠? 러브 오브 버터플라이 큐브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제가 원래 뭐 박스를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라 조심스럽게까지 많습니다만, 이거 이름이 뭐더라? 잠시만요. 검색 좀 해봐야 되는데, 란란의 6액시스 윈드밀 큐브네요. 이름이 6액시스 윈드밀이라는 것은 이름만 보게 되면은 333 문명인가요? 일단은 얘가 요렇게 돌아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축이 6개니까 돌아가는 면이 6개겠죠. 하나, 둘, 셋. 얘는 안 들어가네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요. 되게 신기하게 돌아가네요. 그렇다면 센터가
얘는 좀 약간 착시가 되게 많겠습니다. 그러면 얘 안 돌아가는 게 요거 두 개가 있고, 왠지 딱 333 응용일 것, 이름에서 보면 333 응용일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되게 착시가 되게 심하네요. 트위스트 해볼까요? 그렇죠? 두 번, 세 번. 트위스트를 세 번 했을 때, 요렇게가, 코너가 요렇게가 된다. 이게, 그렇죠? 여기가 중심축이니까, 좀 헷갈려요. 잠시만요. 비교를 해보면서 해야겠다. 원래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요게 엣지. 1층 코너. 이게 엣지. 이게 센터란 뜻인가요? 이게 F 센터. 그러면 이게 1, 2, 3, 4 코너가 4개. 요런 식으로 되는 거군요. 요게가 센터인가 봐요. 센터가 되면 요거 4개가 엣지고, 그 다음에 요거 4개가 코너. 이렇게 되는 구조 같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뭐 어쨌든 이거 회전면이 아니니까 얘는 센터가 아닌 거고, 그렇게 된다. 일단은 원래대로 돌리고 나서 또 해볼게요. 그럼 딴 데서도 해봐야 되겠다. 뭔가 되게 착시를 주는 되게 재미있는 큐브네요. 아마 333 응용이라고 하면 그 착시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어렵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항상 이런 큐브들, 뭔가가 잘못 써본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원래대로 뭔가가 잘못됐어. 잠시만, 여기가 이게 아니라 여기죠. 여기. 그렇죠. 유면이 여기 이렇게 잘려야 쟤네가 섞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서도 한번 트위스트를 3번 해볼게요. 얘가 들어가게. 얘가 U가 되게 해볼까요? 그럼 먼저, 만약 얘가 U회전이라고 그러면, 이 센터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엣지가 이렇게 되고, 코너가, 요렇게. 얘가 3세 코너짜리가 어떤 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3세 코너가 있고, 여기 3세 코너가 있고, 3세 코너가 하나씩은 다 되어 있네요. 다 있고, 어떤 회전축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333 응용은 맞습니다. 333 응용은 맞고, 그러면, 요 코너 두 개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제가 해보려는 건 이거예요. 요 두 개 뒤집는 거. 이렇게. 슬래치 에머 한 다음에 L, 그 다음에 역 슬래치 에머, L 프라임하게 되고 제자리 뒤집어지는 거 요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한번 뒤집어볼게요. 요게 궁금해요. 얘가 모양이 언뜻 봐선 정삼각형은 아니거든요. 그럼 약간 방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얘가 U면이 돼야 되고 요게 L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F면이니까 슬래치 에머가 요렇게 돼야 되겠어요. R 프라임 F와 F 프라임을 두 번,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역 슬래치 에머. 이거 섞이고 나면 엄청 헷갈리겠네요. 익숙해지면야 뭐 나중에는 뭐 잘 보이겠지만, 그렇죠.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확실히 방향성이 있네요. 방향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마스터볼 픽스 같은 그런 예외형은 없겠어요. 그냥 코너가 보면 코너의 방향성이 틀어졌구나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원래대로 돌릴 때는 역슬래치 에머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두 번. 근데 회전이 참 어렵네요. 회전면 맞추기가 헷갈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L 갖고 와서 이번에 슬래치 에머를 두 번 하면 되겠죠? 333 응용 같은 거를 많이 해보다 보면은 어쨌든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뭐 나머지 위치 바꾸는 거야 뭐 위치가 바뀔 것이고, 어쨌든 얘는 333 응용 큐브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흥미로운 큐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되게 흥미롭게 섞이기 때문에 재밌게 저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이름이 6axis 윈드밀 큐브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테이핑이 되어 있네요. 보자, 얘는 뭘까요? 얘 개군요. 얘 이름이 또 뭐더라? 잠시만요. 이름이, 디노 헬리콥터 플라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노 헬리콥터 큐브 플라워라고 되어 있고, 이건 옛날에 제가 특큐빈 그 채널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솔빙하는 건 나중에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다 보진 않았었고,
어쨌든 딱 봐도 얘도 엣지 터닝 큐브죠. 엣지 터닝 큐브고, 얘는 좀 뭐랄까 좀 되게 흐물흐물하네요. 이거 좀 이렇게 잘못 돌리면 안 되겠어요. 돌릴 때 좀 신경 써서 돌려야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스티커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들까요? 회전면에 겹치게 스티커가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놔요.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도 그렇고요. 뜰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은 구조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얘랑 같이 비교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이거 봤던 거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죠? 얘랑 똑같겠네요. 그죠? 여기 같은 꽃잎인 것 같고, 얘는 근데 가운데 엣지가, 그러니까 요 역할, 요거죠. 요거 역할하는 게 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얘는 어디론가 갈 수가 없겠죠, 당연히.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랑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코너 조각이 없다는 거. 얘는 코너가 있다는 거. 그런 게 또 차이점이 있고요. 이 회전면이 어떻게 되나요? 헷갈리네요. 좀. 이런 식으로 잘리고, 이거는 근데 아이고, 이거 뭔가 좀 약간 뭐랄까 너무 흐물흐물하네요. 으쌰. 이거 되게 많이, 제 해법 영상들도 되게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꽃잎 하나가 이렇게 조각이 3개로 되어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네를 페어링 하는 게 이제 일일 것 같은데, 그럼 얘네가 어떻게 잘리나요? 그게 궁금한 건데. 그렇죠. 요 회전이 되는군요. 그래서 얘가 디노라는 이름이 붙었나? 얘는 요 회전이 또 되네요. 얘는 얘는 요만큼 잘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 있다 잘리네요. 엄청 많이 잘리네요. 한 번에 움직이는 그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또 재미가 있겠네요. 있고, 뭐 이렇게 된 다음에도 잘리나요? 이건 아니고, 여기서는, 그죠? 요 상황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얘네들 어떻게 움직이지? 그게 궁금한데, 얘네가 어떻게 뭔가 다양하게 잘릴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아직 다 해본 게 아니라, 점블링을 하고, 스티커 피해서, 자, 스티커 피해서, 아이고, 얘가 움직인 다음에는 회전면이 요렇게도 잘리나 보네요. 그러네. 요렇게 잘리는구나. 요런 식으로도 잘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낱개가 뭔가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보단 얘가 좀 이거의 상위 버전일까요?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각수가 훨씬 많고, 이제 하나에, 코너 터닝 하나에는 지금 조각이 엣지 3개에다가 꽃잎 3개인데, 얘 같은 건 기본적으로 엄청 많이 잘리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코너 터닝을 하고, 얘가 어떻게 잘렸죠? 어떻게 하니까 됐었는데, 여기에서 회전면을 잘 맞추면, 여기가 잘린단 말이죠. 이렇게 잘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코너 터닝을 하고, 엣지 터닝이, 그죠? 엣지 터닝이 따로 되는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또 공식 유도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얘를 좀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얘를 좀 먼저 하고, 감을 잡은 다음에 얘를 하고, 얘는 센터에 해당하는 조각이 따로 없죠. 그러면 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꽃잎에 해당하는 이 조각을 어떻게 잘 조립할 수 있느냐, 그 문제 같아요. 결국 얘를 다 조립하고 나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그냥 엣지 터닝 큐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가 엣지고 이렇게 잘리니까, 그렇다는 것은 요 조각 한 면에 있는 이 꽃잎 하나 둘 세 개를 어떻게 조립하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수 있는 큐브 같습니다. 자, 얘는 디노, 너무 뭐랄까 되게 물컹물컹하네요. 디노 헬리콥터 큐브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거는 박스가 되게 크네요. 얘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얘가 이 큐브일 텐데, 얘가 이렇게 큰 큐브였군요. 상상도 못했네요. 그 그림으로 봐서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봅시다. 얘는 어떤 큐브일까요? 얘는 일단은 이름이 란란의 12엑시스 도데카헤드런 다이아몬드 큐브라고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큐브라고 돼 있고, 보자. 이렇게 면회전인가 봐요. 면회전. 얘도 그럼 이렇게 회전이 되나요? 그렇죠. 면회전이 되고, 그러면 각 면이라는 것이 다 똑같네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면서 회전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회전이 무한적으로 될 것 같진 않고, 뭔가
이게 약간 뭐랄까 찌그러진 모양 같은 경우는 모든 면의 회전이 다 안 될 수 있어요. 항상 요거는 이렇게 안 잘리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회전이 딱 되는 데가 제약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전면이 이게 기본적인 트위스트가 안 되나요? 될 것 같은데 RU? 이게 트위스트가 안 되네요. 그러면 슬래지만 또 안 되네요. 뭐 되게 제약이 많네요.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코너는 뭔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U2, L2, U2, L2. 그죠? 보자마자 딱 그게 개가 떠오르잖아요. 이 큐브가. U2, L2. 이런 식으로 하면은 3사이클이 도는데 3사이클 돌면서도 내부도 살짝 깨지네요. 그렇다면은 얘는 또 나중에 뭔가를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UR, UL, UR, UL, LUR. 오랜만에 공식 썼더니 헷갈리네요. L, U, R, U. 전 보자마자 걔가 떠올랐거든요. 크레이지 커밋. 근데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레이지 커밋 같은 경우는 회전 제약 같은 거가 없이 트위스트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되는 면이 있는데, 그렇죠. 크레이지 커밋도 슬래지만 되는데 슬래지면 여기선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 같고,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큐브를 좋아하는데 약간 좌우 대칭도 되면서 방금 잠깐 돌려봤지만 요거는 3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이 내부 삼각형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내부 삼각형만 뭔가 돌릴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돌까요? 요것도 궁금하네요. 또 해봐야죠. UR, UL, UR, UL, UR, UL, UL. 그러니까 도데로몬버스 그런 느낌도 좀 납니다. 그죠? 얘는 또 깔끔하게 도는데 얘도 돌면서 내부 삼각형이 같이 도네요. 이렇게. 이 도데로몬버스 큐브 맞나요? 아까 뭐 그걸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이 코너 조각 같은 거를 먼저 맞추고 최종적으로 이 내부 삼각형을 맞죠. 따로 이것만 유도할 수 있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방향이야 또 방음 공식으로도 얼마든지 좀 되는 것 같고, 이 내부 삼각형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고민되는데 한번 지금 좀 찾아보고 싶네요, 갑자기. 이제 공식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완전 섞여가지고 거의 한 30분 넘게 낑낑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큐브 자꾸 만지다 보니까 그 도데론버스 큐브랑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물론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회전 제약이 조금 더 있어서 약간 접근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부 삼각형을 맞추는 것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바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3사이클이 어떻게 돌아? 얘가 1로 이렇게 가나? 막 그럴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U, R, U, L, U, R, U, L. 그래서 여기 URL이면 그 다음에 오른쪽 공식은 요거로 얘가 중간 값입니다. 그럼 거꾸로 LU, RU, LU, RU, LU, RU. 그리고 나 중간값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3사이클이 도는 건데, 정확히는 얘가 1로, 얘가 1로, 얘가 1로 이렇게 도는 3사이클이고요. 뭐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가서 맞고 얘에서 밀어내서 맞는 공식인데, 이제 중요한 게 일단은 풀게요. UL, UR, UL. 자, 그다음 얘를 중간값 넣어주고, 그다음에 LU, RU, LU, RU.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까지도 알고, 실제로 이 조각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얘도 섞였고 방향도 바뀌고,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도데론버스 하던 그거 약간 떠올려 가면서 해서 방향 조정도 했고,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이거 두 개 맞교환도 되고 더블 점블링으로.
더블 저블링이 이게 이런 식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저블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더블 저블링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도드람버스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센터 조각이 있어요. 센터 조각이 있다 보니까 조각수가 훨씬 많고 여기 이제 엣지 조각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 센터가 있으니까 막 이 셋업 무브 할 때 이 셋업 무브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특히 내부 삼각형을 맞출 때는 특히 방금 그 공식 같은 경우는 셋업 무브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잠깐 보셔야 알겠지만 공식 쓰는 과정 속에서 얘가 조각들이 완전히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쓰지 않거나 좋은 공식을 정확하게 썼으나 셋업을 갖고 왔을 때 역셋업을 풀 때 보통 예를 들어서 파랑, 빨강, 뭐 연두 순으로 했다면 거꾸로 연두, 빨강, 파랑 순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도 풀라면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색 배치도 또 외워야 될 것 같고 외워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5개일 테니까 만약에 흰색을 얘를 기준으로 맞추면 얘를 맞추면 분홍이니까 참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면을 다 맞추고 난다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차근차근 맞출 수 있겠으나 보통 이제 제가 도데로모스 같은 거 할 때는 먼저 엣지를 다 맞추면 엣지를 기준으로 3색 코너 맞추고 4색 코너 맞추고 방향 맞추고 마지막 얘를 맞추는데 센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데롬버스 약간 미니미 버전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센터 조각이 조각수가 없어서 좋지만 대신에 센터 조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한동안 또 이거 갖고 많이 갖고 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 큐브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큰 돈 써가면서 큐브를 사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내의 큐브 난나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특히 구매를 했던 이유가 물론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약간 비쌀 수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배송이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큐브 난나 이런 데서 전혀 관련도 없고요. 완전 내돈내산입니다. 참고로. 근데 그런 거 감안해 봤을 때는 충분하게 만약에 이게 똑같은 걸 알리에서 산다고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떼고 나면 조금 싸질 수는 있겠지만 배송비도 훨씬 비싸고요. 알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배송 기간이 기본적으로 3주 막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 받는데 한 2, 3일이면 받으니까요. 우리나라라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내 사이트에 있는 요 한번 큐브를 가지고 해법 영상 차례대로 천천히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셔서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부 큐브 같은 경우는 뭐 푸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쭉 제 채널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